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핵심 요약 정리 문제풀이 강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법률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죠. 6번부터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6번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6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기억. 법률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입니다. 목적의 확정은 확정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따라서 확정될 수 있으면 유효하므로 이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기억. 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 대해 우리가 계약법 총론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니은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나 계약 체결성 과실책이 문제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틀린 거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무효이다. X죠.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해요.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헌분할 문제로 책임을 정하게 되고요. 당사자에게, 특히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1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7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자, 1번 계약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다음 날 멸실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유효하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무효가 아닌 거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데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공부하겠죠. 따라서 3번 표의자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안 경우는 무효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4번 상대방과 통정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예요. 자, 5번인데 3, 4번은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확실히 정리하겠죠. 자, 5번인데,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거든요. 근데 너무 그 강박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총을 겨누고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 줍니다. 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는 찾죠. 1번 배임행위 적극 가담된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재행매수인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죠. 무효네요. 2번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가옥의 매매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따라서 이것도 뭐죠? 무효죠. 3번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설정행위. 도박 채무 담보 반사회적이죠. 무효입니다. 4번 더 이상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당사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 이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2번과 3번은 같은 의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첩비대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첩대줄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첩대주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냐 유효냐는 하면 되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유효,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건 무효인 거죠. 가장 전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다는 말은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계약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효한 거죠. 자, 더 이상 첩생을 않겠다고 했어요. 안 해야 되겠죠? 이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유효하고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첩이 대주기라는 것은 첩대줄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니까, 관두겠다고 하는 건 진짜로 관둬야 되는 거니까 유효한 거죠. 답은 5번입니다. 9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관련된 판례 태도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생활비 주기로 했어요. 줘야 돼요. 따라서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 등에 관한 약정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거든요. 따라서 2번 간호사 채용 시에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것은 반사적입니다.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과거 우리 판례입니다. 반인륜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유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반사회적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면 반사회적으로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영업상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영원히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영업상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법률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며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죠. 자, 2번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강행복구 약정으로서 무효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초과된 범위에서만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정 중개서류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무효란 이유로 200만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과된 범위에서 1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3번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한 보관계약은 인간 본상의 발언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4번이 답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했어요. 그럼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배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라는 것도 그래서 금전을 받기로 하거나 금전을 주기로 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급부의 상당성 여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당하게 증언을 하기로 하면서 금전을 받기로 했어요.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거든요. 근데 돈을 전혀 못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여비, 교통비 정도는 줄 수가 있고요. 일실소득,
하루 일을 못해서 못 받게 된 일당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비나 일실소 등을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것이 뭐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당하게 본대로 증여하게 한 것이 그것이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려면 받기로 한 금전이 상당성을 초과해야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 무효인 거죠. 근데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로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배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을 의미하는 거죠. 5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쿵박 뭔가요?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궁박인 거거든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이라 하면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X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X입니다. 문제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1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언제부터요? 2015년부터. 따라서 2015년 전에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고요. 2015년 이후에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인 거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X.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효와 취소에서 공부할 때 취소에서는 취소권자를 공부했죠.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취소는 취소권자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반사회 질서 법률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하죠. 따라서 가치관념이 변함에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아니었던 것이 반사회적인 것으로 바뀔 수가 있고, 따라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4번 너는 당연한 거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 법률은 무효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대리해서 정리하게 되는데 궁박만 보느니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설, 무경험,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또 아니면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중 매매가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겁니다.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반사적 범죄 무효니까 적극 가담하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 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12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겠네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불공정했다면 무효고 계약 체결 당시에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자,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번.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에 가다로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와 증여죠. 자, 증여는 어차피 항상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아무런 대가 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이 이게 뭐예요? 증여죠. 대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이 이게 뭐죠? 증여고 증여는 104조가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13번까지 풀어볼게요. 13번까지. 그죠?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에 될 수 있다. X죠.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용험의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고려해야 되겠죠. 3번. 대리행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네. 4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 의사가 필요하죠. 이용 의사가 있어야지만 불공정한 법률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X죠. 자,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자, 14분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풀어볼 거예요. 제가 첫 주기 때문에 이 첫 주는 법률행위까지만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의사표시도 풀어보고 끝내고 대리도 끝내고 좀 스피드 있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올려드렸던 초핵심 요약 강의를 공부하고 화요일날 영상 보실 때 화요일날 올려드렸던 초핵심 요약 강의를 공부하고 수요일날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문제 풀고 목요일날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문제 풀고 그래서 초핵심 요약 강의 부분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해당 문제를 한 주 동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